이번 시간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란 무엇이냐?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죠.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즉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은 자국 통화로서 외국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러당 1200원이다, 1250원이다, 이렇게 구매력이 표시되고, 어떤 때는 1달러당 1350원어치 가격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1달러당 1200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100달러 식당 해갖고 100달러를 받는, 그때 환율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사 가격이,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자국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란 자국화를 가지고 외화를 매입하여 매입한 외화로서 외국 상품과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 외국에서 갖는 구매력, purchasing power, 즉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그 IMF 때부터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마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율의 결정입니다. 환율의 결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즉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 환율, 외국환의 매도율 및 매입률, 재정 환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 환율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 환율에 따라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기준 환율에 따라서 거래라는 것은 이제 암거래가 되는 거죠. 암시장. 매매 기준율의 산출. 외국환 중개회사의 장은 매매 기준율과 제정된 매매 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 개시 30분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 및 각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매 기준율이라 하면은 최근 거래인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한 매매 중 이길 영업일 결제 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 평균 환율. 복잡하지만 하여튼 아침에 나옵니다. 제정된 매매 기준율이라 하면 최근 주요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의 매매 중간율을 시장 평균 환율로 제정한 율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외환시장은 상당히 복잡하고 증권시장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근에 선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화는 그러나 그 규모가 벌써 어느 한 나라의 통화는 증권회사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야는 정말 그 미국에서도 제일 그 외환 딜러, 제일 그 경험도 풍부하고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미화 환산율. 미화 이외의 통화를 미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매일 산출한 외국 통화의 대미화 환율을 적용을 합니다. 환산율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환 중개회사의 장이 제정된 매매 기준율을 산출 통보하는 통화의 경우에는 당해 통화의 대미화 환산율은 당해 통화의 제정된 매매 기준율, 미화의 매매 기준율입니다. 평균한 거죠. 기타 통화는 가경에서 입수 가능한 최근의 대미화 환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외국환 중개회사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은 그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음에 그 외국환 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대외거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기타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 수급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환 거래 제한이 있는 경우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지만 뭐 IMF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발생한다든가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기에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지급수단 및 기금속의 어떤 외국한 평형 기금 금융기관의 보관 예치 매각 의무를 부과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고가 있는 거주자라 하여금 채권 추심에서 국내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국제 수지 및 국제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돼. IMF 사태 같은 경우에 이런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 정책, 환율 정책, 그 밖에 거시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하도록 비상조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고시인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할 여유가 없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외국환 거래 정지 조치를 즉시 취행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세계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거나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를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에 의거해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내일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긴급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뭐 무너진다든지 이런 게 일본 같은 고베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어떤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은행이 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체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거 너무 뭐 어려운 아주 긴급한 사안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묘리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평생 가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배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만은 외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나라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하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급은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지급의 수령, 거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지급수단 기금성의 부기간, 외국환 평형 기금 금융기관의 보관 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라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한 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기타 거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치 비율 금리 기간의 기준은 자본 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 비율, 예치 금리는 이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예치 비율은 국제수지 통화, 환율 동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대기업이 수출해서 받은 돈은 자체 못 갖고 예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치 금리는 무이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등 비상조치 적용 면제입니다. 정지 등의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게 규제를 하게 되면 큰일 나죠. 외국인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용 안 하는데, 이거 이제 외국인 투자자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떤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라든가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외국 투자가라든가 이것도 이 사람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해서 연구 인력, 시설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출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 법에 대한 출연을 전부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하겠다. 이거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진의 조치에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으로 반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해외 금융 계좌 정보의 제공 요청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 금융 계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환율에 대한 일을 만들고, 다음은 이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즉 은행, 외국 업무 취급 기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국한 은행이죠. 은행은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 및 외국한 중개회사. 환전 영업자는 지금 현재 관세청 세관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환전이 이제 해외 여행자가 많이 늘어나고 중국하고 외국 여행자도 우리나라에 많이 옴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성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건전성 부담금에 내용하고 외국한 평형기금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국한 취급기관이 인가 취소,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 인가 취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하고, 최근에 생긴 소액 성공업자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외국한 업무의 취급기관인 즉 은행이라든가 환전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